2025년도에 한국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현재까지 269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자, 매년 한국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의사가 되는 숫자는 매년 대략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의료 파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의료 파업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특히 25년도 의사 시험에 합격한 수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자, 269명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숫자는 해외의대, 즉 국제의대를 통해서 한국의 의사로 합격한 사람이 무려 53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의대만을 통해 가지고 한국 의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굳이 꼭 한국 의대 또는 한국 의전원이 아니더라도 해외 의대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의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메디컨설팅은 현재까지 2017년부터 매년 20, 30명의 국제의대 학생들을 배출을 하였고, 그리고 매우 많은 숫자의 미국 의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배출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국제의대를 통해서 한국의 의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해외 의대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의사가 되는 합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매년 저희가 3,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지금 국가고시에서는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략 해외 의대를 통해서 합격하는 비율은 매년 한 20에서 30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대략 한 0.1에서 0.4%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유독 이 국가고시 시험을 응시한 한국 의대 졸업생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국제의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 국가고시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14%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매년 20, 30명 이상의 국제의대 졸업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 국시 예시와 본시를 통해 가지고 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한국의 의대가 아니더라도 국제의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국제의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국제의대를 입학을 했을 때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이렇게 한국의 의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0, 30명의 국제의대 학생들을 컨설팅하고 입학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의대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프리메드, 즉 의예과 과정을 학교에 따라서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의 이 과정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메드 과정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생 분들과 또는 대학교를 현재 재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대학교를 잠시 중단하고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통 본인들이 수강했던 수업의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프리메드 1년 차에 들어갈 것인지 2년 차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프리메드, 의예과 과정을 들어가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의 코스를 밟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MD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메드 의예과 과정을 패스를 하고 바로 MD
본과 과정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본과 과정은 보통 4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년의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처음 2년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GPA 점수를 이렇게 높이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2년의 과정을 이렇게 수업을 듣게 난 다음에는 나머지 2년 정도는 이렇게 대학에서 제휴되어 있는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클리니컬 로테이션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대를 졸업하면 예시와 국시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국제의대는 이렇게 MD 과정을 4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US, MLE, 스텝 1, 2, 3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텝 1은 언제 보냐면 보통 2년 과정을 마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USMLE 스텝 1을 패스를 해야 되고요. 이 스텝 1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본과 3, 4학년 되는 시점에 스텝 2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희비가 좀 걸릴 수 있는데요. 보통 국제의대를 통해서 꼭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 의사 또는 영국 의사 또는 현지의 유럽의 다양한 이제 의사로서의 또 진로들을 결정을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희 메디컨설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출한 수십 명의 의사분들은 모두 다 100% 미국 의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의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당연히 미국 의사가 한국 의사보다 이 삶의 질이나 또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게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이게 거치게 돼서 굳이 한국의 의사로 돌아오기보다는 최초에는 한국 의사를 목표로 했지만 지나다 보면 현지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또 여기에 입학한 선배들의 이제 노하우나 경험담을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을 다 100%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나는 미국 의사, 영국 의사, 유럽 의사 이거보다는 부모님의 병원을 물려받아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의사로 이제 활동하시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USMLE 스텝 1, 2, 3에서 나는 미국 의사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어. 그럼 나는 스텝 1과 스텝 2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의대를 졸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USMLE 스텝 2까지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 졸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USMLE 스텝 2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현지 국가의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최소 1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이 미국에 있는 국가, 즉 이 미국 국가 밑에 보면은 이 캐리비안 제도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미국 의사 할 거면은 미국 의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 의대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적이 만약에 미국 국적이 아니다, 즉 영주권이 없다, 단순히 그냥 우리는 한국의 국적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의대 가기가 아주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그 미스코리아 중에 금나나 학생이 있었죠. 굉장히 공부 잘했고 하버드 의대 이 의예과에서 성적도 잘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본과 진학을 못했죠. 국적 문제 때문에. 거의 즉 의대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허용하는 이 슬롯 자체가 한 자리부터 두세 자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슬롯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났던 많은 분들이 미국 의대를 빨리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영주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미국 의대를 갈 수 있는 루트들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캐리비안과 같은 국제의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병원에서 스폰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병원으로 가서 미국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한국의 의사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캐리비안 제도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국제의대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50개 정도가 지금 여기 국제의대들이 있는데요. 이 50여 개 국제의대 중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와 같은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는 그레나다라는 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예요. 그레나다라는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데 이 그레나다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1년 정도의 인턴, 즉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레나다 의사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지 국가의 의사 자격증, 즉 로컬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국제의대에 한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시와 본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국제의대가 어딘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헝가리 의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한국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보내는 캐리비안 국제의대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를 갔던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레나다에서 1년 정도의 인턴십을 마치고 그리고 현지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메디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SGU, 즉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를 갔던 학생들 중에 한 분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레나다에서 실제 1년 정도 인턴십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시까지 통과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미국에서 병원에서 H1B 비자를 스폰해주는 병원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지금 현재 미국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미국 의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국제의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처럼 만약에 자녀분들이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또는 이제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에는 프리메드 과정, 의예과 과정을 들어가셔서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MD 과정으로 들어가셔서 4년 정도의 이 본과 과정을 거치시고 이때 USMLE 스텝 1과 2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지 병원에서 1년 정도의 인턴십을 하시고 로컬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다음에 한국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대학에 한해서는 국내로 돌아오셔서 예시와 본시를 보시고 의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매년 한국의 의사가 된 국제의대 졸업생 수가 대략 통계를 봤을 때는 매년 20-30명 정도의 국제의대 졸업생들이 한국에서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매년 10명 정도의 국제의대 졸업생들이 국가고시를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대략 한 40%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해 저희가 현재 52명의 국제의대 학생들이 한국의 예시와 본시를 통해서 한국 의사가 된 사례를 봤을 때는 대략 한 200명 정도에 가까운 국제의대 졸업생들이 실제로 한국의 예시와 본시를 도전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이 올해는 52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통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입학하지 못했거나 또는 의전원을 가지 못했거나 하는 이러한 아쉬운 상황들이 있다면은 국제의대를 통해서 한국 의사가 되는 과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제의대는 한 가지 더 이제 장점이 있는데 꼭 한국 의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의사, 그리고 영국 의사 또는 유럽의 현지 의사가 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본인들의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국제의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제의대를 도전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다면 본인이 어떤 기준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그 성적이 GPA라고도 하죠. 4.0 만점 기준에 3.2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플은 95점 이상 취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화학과 그리고 생물과 관련된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화학, 생물 과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교를 재학하시거나 졸업하신 분들 중에 이제 문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저희 쪽을 통해서 이제 국제대를 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화학과 생물 과목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외 대학의 온라인 과정으로 화학과 생물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화학과 생물과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시고 이 수강한 이 학점을 포함해서 GPA 3.2 이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야기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2 이상이면 그러면 입학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졸업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미국 의사로 또 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한국 의사로 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메디 컨설팅에서 보냈던 학생들의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미국 의사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대략 한 20, 30%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메디 컨설팅에서 보냈던 학생들의 학력을 보면은 가장 낮은 학벌이 전문대 졸업생이 실제로 국제대를 통해 가지고 현재 미국의 의사가 되신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국제의대 본과로 가셔가지고 현재 지금 미국의 의사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학벌이 이렇게 국제의대를 통해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국제의대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첫 번째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의사가 되겠다라는 목표와 의지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세팅을 하고 오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부모님이 의사예요. 또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굉장히 강요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디 컨설팅을 통해서 보냈던 학생들 중에 부모님의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의대 가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라고 억지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분들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목표와 의지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자녀분들이 가시기 전에 보통 국제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즉 의료봉사 활동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런 경험들을 쌓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엑스트라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라는 목표와 의지를 갖고 와서 정말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된 케이스들이 실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격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영어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어로 이제 외국인들과 활동하면서 수업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영어가 잘 안 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업을 따라가더라도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교수님 찾아뵙고 질문도 하면서 어떻게든 수업을 따라가요.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성적인 학생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걸 바로바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슴속에 이제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 이런 학생들이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학교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멘토링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본인들의 국제의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그 학교의 선배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 선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면은 학교를 적응하는데 문제없이 잘 따라가는 케이스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와 멘토링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문제없이 국제의대를 충분히 잘 졸업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뭐 영어 점수부터 해서 또는 뭐 화학, 생물, 과목 점수가 있는지, GPA는 어떤지, 아까 3.2라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3.2가 안 되더라도 저희 국제의대에서 다양한 엑스트라 활동과 레주메, 그리고 또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입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이 컨디션, 상황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를 반드시 이 전문 컨설턴트 분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국제의대를 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입학을 신청해 보시는 거를 저희는 적극 추천드립니다.